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5월로 넘어왔습니다. 중동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는 국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역봉쇄죠. 역봉쇄 조치를 더 장기화할 것을 준비하도록 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메시지를 드렸는데 중동전쟁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 경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4월 안에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5월 이후로 더 지속될 것인가. 혹자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혹자는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5월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오바마 행정부도 레이건 행정부도 그동안의 많은 역사 동안 전쟁이 지속될 때 의회 비준을 통과하지 않고도 전쟁을 지속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하물며 트럼프라고 의회 비준을 따라서 그 의회 비준이 그러하니까 의회 법이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것에 맞춰서 멈춰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인물일까요? 아니다. 그래서 종전 여부를 판단할 때 의회 비준이 고려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전 없이 5월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기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께 이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결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을 놓고 봤을 때 양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15가지, 10가지예요. 그런데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핵입니다. 이 핵에 있어서 미국이 원래 요구했었던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헬기를 가지고 와서 이 핵 우라늄을 대롱대롱 매달고 미국 지상까지 이동시켜서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겠지. 세계 80억 인구는 미국은 노벨 평화상 후보야. 세계로부터 이란의 핵 위험을 멈춘 인물이야. 그동안 수없이 정말 오랜 기간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 개발 프로그램을 멈추지 못했는데 트럼프가 멈춰줬구나. 트럼프는 역사적 인물이 될 거야. 중간선거 치루나 마나 공화당의 압도적 승리.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이었을 겁니다. 마치 마두로 사태처럼 하메네이 사살과 동시에 항복선언 이끌고 그러면 이 우라늄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가져오고 싶다. 핵 프로그램을 멈추고 싶다. 이게 미국의 요구죠. 근데 이란의 요구는 핵 개발을 멈추는 사안은 아예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서 핵에 대한 서로 간의 물러섬이 있어야 되는데 물러설 수 없는 진짜 이유 두 가지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두로 사태와 비교했을 때 마두로 사태는 정치 지도자를 납치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하메네이 사살 사태는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보다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고 이것은 종교전으로 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약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19만 명의 사상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 극단적인 사례를 9.11 테러를 연상해 보세요. 그 9.11 테러의 모습은 뭐냐면
뭐 이 이슬람 종교 교리가 뭐예요? 자폭 테러할 시 그 다음 삶이 창궐할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폭 테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군인 여러분들, 이 나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나를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하실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군인 시절에 실제 배를 타고 제가 폭뢰수 역할을 했었는데 그 폭뢰 대잠전 상황의 폭뢰 이 부분을 진두지휘하는 갑판장님이 계셨는데 갑판장님께 여쭤봤어요. 전쟁이 나면 정말 사망을 각오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군인이 몇 분이나 될까? 이건 부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폭 테러는 가능한 이유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삶이 창궐할 것이다라는 믿음.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 종교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이 강경파들이 종교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19만 명 수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9명으로 남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종교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란 내에 있는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입지는 합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감에 따라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갖게 된 긍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유엔 제재가 있어요.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중에 강경파들은 합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합의를 할까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합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논의를 왜 하냐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이 강경파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강경파가 굳이 따지면 비유를 먼저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였을 때 친일 세력들은, 친일파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려 할 때 친일파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조종했겠죠. 대신 그 친일파 세력에게는 뭔가 떡을 더 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세력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일본의 제도권하에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란의 강경파들은 유엔 제재하에서 온갖 특혜를 많이 누렸어요. 예를 들면 석유 수출이 금지돼요. 석유 수출이 금지되지만 밀 수출이 가능해요. 그 밀 수출을 하고 암 시장이 활성화돼요. 그 암 시장을 통해서 크립토로 돈을 받는 거예요. 리알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 크립토 경제가 잘 부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크립토 경제 시스템이 잘 구축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은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죠. 강경파는. 근데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온건파는 핵에 있어서 물로섬을 가져보자. 그 물로섬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핵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처가 국방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이 핵은 산업적인 용도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원처럼 산업적인 용도로만 활용한다. 라는 공식적인 표명. 이게 핵합의일 수 있죠. 두 번째, 핵 프로그램을 아예 멈추는 의사결정은 내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핵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산업적인 목적으로만 쓸 것이고 절대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담긴 종전협상. 혹은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기간에 대한
적어도 1년 동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만큼은, 예를 들어 3년 동안에는 핵 프로그램 개발을 잠깐 멈추겠어. 기간. 이런 종류의 핵에 대한 일정 부분 물러섬이 있어야 종전협상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적어도 요 정도는 얻어내야 종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국민들 앞에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핵 협상인데, 근데 이 핵 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그 합의 대상이 누구예요? 카운터파트가 누구예요? 온건파예요. 강경파는 합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이 종전협상을, 이란과 종전협상에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된 메시지, 종전협상안,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란 내부의 분열이 있다라는 거죠. 이란 내부의 분열. 전쟁을 장기화하고 합의 없이, 종전 없이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 계층들이 아직까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 협상단과 협상을 해보면서 정말 어디랑 논의해요. 예를 들어 뉴스가 우리 협상하고 있다. 연락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뭐 종전 결렬됐는데 물밑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전혀 사실 무근인 것이 아닌 것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라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의 누군가겠죠. 근데 계속 이란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협상 제시한 적 없어. 협상안에 동의한 적 없어. 이 얘기는 누구예요? 강경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고 협상안에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26년 5월 초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종전협상을 이루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종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란 내부의 분열이기 때문에 여러 협상단과 여러 파트너들과 협상을, 그러니까 온건파에도 여러 부문, 계파가 있겠죠. 강경파에도 극단적인 강경파와 여러 가지 계파가 있겠죠. 근데 여러 협상단들이 이런 파트너들과 협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이란의 실권이 누군지를 헤매이고 있다. 찾아내고 있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협상에 이룬다면,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온건파가 힘을 얻어서 강경파보다 더 강한 이란 내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여러분 이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굉장히 인구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우리나라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5,200만 인구면요, 세계 3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인구는 9천만 명이잖아요. 1억 명 가깝잖아요. 이란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강경파가 지금은 UN 제재 하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일제치하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하 경제를 많이 키워왔다. 근데 종전 합의하고 UN 제재 없어지고 스위프트망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양성화 되잖아요. 이걸 지하 경제의 양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지하 경제의 양성화가 두려운 거예요, 강경파는.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일제치하였을 때 친일파 세력들은 독립운동에 성공하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나서 친일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법적 혹은 도덕적, 사법적 판단을 받겠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경파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 그럼 종전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강경파를 지지하는 이란 국민들이 있고 온건파를 지지하는 이란 국민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드리면
종전 협상의 과정에서 유엔 제재 풀어주고 동결 자산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온건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온건파가 의사결정, 이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이 강경파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협상안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뭐예요? 한국과 우리 북한이 38선을 경유해서 휴전선을 그어놨죠.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휴전선만 거놓고 평행선을 달리죠. 마찬가지 러우 전쟁도 22년 2월에 시작됐고 지금 4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전쟁의 장기화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전쟁을 시작하는 건 한쪽이 공격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전쟁을 끝내는 건 양쪽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아니라 이란 내에서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쟁도 러우 전쟁처럼 혹은 한국 전쟁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계속 단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또 장기화되고 순간순간 일정 부분의 군사적 공격, 또 일정 부분의 자체 테러. 제가 테러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최근에 발생했었던 미국 내 테러처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 전쟁에 대한 반대파 있죠. 그러니까 반전 시위대, 반전 시위적 세력에서의 테러, 혹은 이란 혹은 이슬람 세력에서의 테러. 이런 두 가지 테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빈번하게 한 번씩 일어나거나 공격이 감행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단행하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테러 같은 것들이 벌어지거나 이런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중동 전쟁의 경과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죠.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부채도사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경과가 될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장기화 국면으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딱 녹화 끝나자마자 보니까 종전선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경과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지정학 공부에 빠져 있고 또 경제학적 논리를 같이 합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의 경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는 중동 전쟁의 경과가 이미 배제되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장기화될수록 어려워요. 실물 경제에 중요한 건 전쟁의 경과입니다. 확전되거나 격화되거나 장기화될수록 실물 경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자본시장에는 전쟁의 경과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쟁 공포감의 경과가 중요하다. 근데 이미 3월 말 정도를 기점으로 전쟁 공포감에 극에 달했다가 빠졌고 국채금리도 그 지점에 정점을 찍고 빠졌고 국제 유가마저도 그 지점에 정점을 찍고 빠졌고 주가도 그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주가의 저점을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 현상임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전쟁의 경과, 실물 경제에 주는 충격,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